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현대차가 미중 겹 소재 경사를 맞이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4만 포인트 앞두고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4만 포인트 이 4만 77포인트까지 장중에 한번 넘어갔다 오는 찍먹 정도는 했는데 제대로 시원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 그런데 23일 이제 내일 새벽 5시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미래 성장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로 노출 아니냐라는 뭐 이런 심리까지 나오면서 관망세 펼쳐지고 있죠. 뭐 그래도 밀리지 않고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뭐 좋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금 잘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하면서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엔 내일 뭐 반영될 테니까 장 개장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조금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0.22% 정말 강보합권으로 또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의사는 밝히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5천 넘어간 상태에서 실적 좋게만 한번 나와봐라 한번 띄워주겠다라는 이런 의지는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꼬꾸라진다 해도 어차피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확장세 구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양호한 흐름 펼쳐지고 있다. 뭐 어제 오늘 뭐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는 조금 쉬는 것 같긴 한데 한 템포 치고 올라간 다음에 돌파 못하고 2750에서 저항받고 밀려있죠. 그런데도 괜찮아요. 지금 2700 위쪽에 있는 거 양호한 흐름이고 만약에 여기 한번 흔들어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를 뭐 조금 사면서 이제 이렇게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코스피 거의 3천억 정도를 매수했죠.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3천억이면은 괜찮게 매수했네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3천억 정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 누적 금액에 크게 의미를 주지 못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외국인들이 1년 반 동안 매수한 금액이 38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올해만 본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1년, 2년, 3년 몇 년을 볼 수 있는 지금 상승 구간이라고 본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 달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짧게 보여드려서 그러지 우리나라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지금 3,300인데 이 구간까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20%를 올라가도 아직 3,300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미국이 규제하고 해서 유럽도 규제하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 업종으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은 이미 사상 최고치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만 남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산업 동향이 제일 비슷한 거는 인도인데 인도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다. 뭐 기술력 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본은 작년에 다 샀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랑 좀 달라요. 일본으로 뭐 일부 자금 정말 소수의 소액의 자금이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지수 자체가 우리는 이머징이고 일본은 선진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변동이 나오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해도 핵심은 이머징에서 이머징으로 가기 때문에 인도나 한국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지금 HBM 때문에 올랐지만 우리의 핵심인 메모리는 이제 바닥에서 턴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이제 산업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산업 사이클이 있으면은 반도체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구간은 여기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이클 아직 남은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약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코스피가 치고 달리면은 형이 먼저 가니까 동생도 끌고는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한번 쉴 때쯤에 코스닥이 슈팅이 한번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코스피랑 연동돼 있는 핵심 섹터, 주도 섹터 쪽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걱정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20만원 쪽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9만원 돌파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뜸들이다가 이제 19만 7,700원까지 올라오고 있죠. 20만원이 사실 단위가 바뀌어서 그러지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20만 한 5천원 구간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데 뭐 단위 바뀌는 구간이니까 20만원 정도부터는 이제 경계감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은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한미반도체 최근 휴식 취한 다음에 뜸 잘 들여놓고 있는데 15만원 넘어갈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실망감이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13만원 흔들기 한 다음에 요 아래서는 감사합니다 매수하면 되고, 그리고 15만원 결국엔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쉬었으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현대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미 수소 밸류체인 확장 소식이 들리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관세 폭탄과 이후에 중국산 반보조금 조세 공세에 맞서서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의 자동차를 겨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드디어 27만 5천원 구간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원 구간 이제는 10%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쵸? 17만 원 뭐 전후 구간, 뭐 18만 원 아래는 이 19만 원 아래는 너무 싼 구간이고 18만 원 아래는 이제 뭐 공짜다 무혈입성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한동안 이제 계속 못 넘어가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됐었는데 결국 올해 실적 모멘텀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거는 실적을 너무 반영을 안 해줬다. 너무 IRA 관련해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업 밸류업 정책도 나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죠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아 당연히 같이 보는 거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12만 원 앞두고 있는데 12만 원 돌파하면 말씀드렸던 15만 원대 뭐 어렵지 않겠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신 만큼 기본적인 저기가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30만원, 기아 15만원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품주들 이제 수혜 받으면서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함께 바닥권에서 턴돼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해요. 한 번 더 양봉 세워주면서 거래대금 실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요 하락 추세를 제대로 돌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현대모비스 보시는 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HL 만도나 이런 쪽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바닥권 탈출하면서 거래대금 실어놓은 거는 보이시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을 살짝 죽여놨는데 이 양봉에 대해서 뭐 절반까지도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요 절반까지도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단 3분의 1 지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만약에 4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트린다, 만도 더 이제 치고 달린다는 뜻이에요. 요거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신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부품주들 보셔야 돼요. 화신이 양호한 흐름 보인 이유 중 하나는 또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제 만원 근처는 제가 계속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한번 이렇게 쓱 올라오다가 꺼져서 실망하신 분들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거래대금 살짝 실기 시작했죠. 그리고 화신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보시면 돼요. 성화이텍이랑 이제 뭐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 거래대금이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 차이예요. 이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아진산업은 이제 뭐 횡령 문제 때문에 잠깐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풀리고 4,5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3,500원간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너무 싼 구간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문제가 한번 내부적인 이슈가 한번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기업 자체는 너무나도 좋고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지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부품사로 들어간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쌀 때, 이럴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성격 급하신 분들 말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아진산업 같은 경우 볼만하고,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L도 이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북미의 뭐 GM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으로 계속 공급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SL은 조금 먼저 움직인 구간이니까 37,000원 넘어가는 거 잘 확인하시고 이 근처 가면은 이제 못 넘어가면은 한번 줄였다가 다시 돌파할 때 보거나 눌릴 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수소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 두산 퓨얼셀이 진짜 오랜만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25,000원 구간대를 이제 건드려주고 딱 걸쳐놨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줄줄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두산 퓨얼셀로 오늘은 수급이 싹 쏠렸는데 일진 아이솔루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하실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25,000원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JNK 기존의 JNK 히터였는데 이제 JNK 글로벌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 너무 싸게 내려와 있다. 이거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6,000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고 중동에 이미 사우디에도 이제 뭐 수소 추출기 100기 뭐 테스트로 공급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너무 싸요. 제가 볼 때는 6,000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닌데 6,000원까지 가도 50%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는 아니고 저항은 받겠지만 돌파해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두 배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4,000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한번 올라온 척하다가 살짝 눌렸었죠. 이거 화신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대금 빵 터졌습니다. 이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릴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동아화성이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순환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만들었어요. 거래대금 이미 기존에 한번 터지고 눌릴 때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 잘 나왔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다시 터져주는 모습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범한 퓨얼셀이나 뭐 요런 쪽까지도 이제 잘 움직였는데 요거 2만원 위쪽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거래대금 실어주는 거 좋습니다. 2만원만 유지하면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 그리고 전통의 종목이죠. 유니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강세는 좀 보였는데 뭐 이 위쪽으로 이제 치고 달리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위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5,000원 구간이 나오는데 5,000원 넘어가는지 여러분들 잘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선 하나 그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 5,000원 구간 쪽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토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순환이 다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아직 거래대금 안 터졌으니까 이 종목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8,500원간 넘어가는지 이 구간을 여러분들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거래대금 터지는 날 아침부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눈에 띕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순환매 돌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 안 터졌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거래대금이 순환이 돌 거란 말이에요. 두산 퓨얼셀에 쏠린 이 대금이 자금이 이제 작은 종목들로 이제 돌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보모터스도 있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J 세종 이 이름이 너무 길어졌는데 SJG 세종이죠. SJG 세종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의 세종공업입니다. 그래서 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있는데 현대차 부품사로도 이제 관심 갖고 수소차 쪽으로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죠. 거기에 이제 비슷한 쪽으로는 이제 평화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할 때도 이 종목이 과거부터 지금 두산그룹이 워낙 기계 쪽이나 이런 쪽이 힘들어가지고 뭐 일부 계열사들 매각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 잘 벌 때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없어도 배당부터 시작해서 주주치사 정책을 정말 잘 펼치는 기업이 두산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10만원 돌파할 때 교육해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17만 5천원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예쁘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체코 차관이랑 이제 원전 수출 논의한다라고 하죠. 산업부가.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 계열사들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계열사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이제 기대감을 좀 모으고는 있습니다. 프랑스랑 지금 2파전이라는 거 계속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원래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래대금은 실렸는데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75,000원간 넘어가는지 한번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작은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뭐 금양 그린 파워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이런 쪽이 좀 움직이고, 그리고 뭐 BHI 이런 쪽이 좀 움직이고 했는데,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순환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종목들 뭐 일진 파워든 일진 뭐 G2 파워든 한신기계든 이런 종목들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친환경 쪽이 오늘 올랐는데,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이 기업 내용이 하나큐셀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주가 쪽에서는 못난이었다, 이게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이가 없게 제가 허탈하게 좀 웃은 적도 있죠. 그런데 지금 3만원 돌파 시도하고 눌려있는데, 요 3만원 아래쪽에선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이 3만원 아래로 해서 27,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기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냥 뭐 28,000원 전후 구간 뭐 이런 구간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만약에 29,000원 쪽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기다렸다 3만원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는데, 사실 너무나도 그동안 약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보세요라고 말씀드려야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S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 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잠깐 치고 빠지기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S에너지나 SDN 같은 경우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이런 종목들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KC코트레 같은 경우가 좀 이슈를 받으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상한가 가도 사실 뭐 티도 안 나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유니드나 뭐 이런 탄소 포집 쪽 AI 분야도 전력 수요 문제 계속 나오면서 이제 탄소 중립 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AI도 탄소 중립이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니드 제가 이게 여기 이렇게 8만원 아래쪽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 10만원 아래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만원 아래는 무혈입성입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10만원 돌파해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 쪽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이거 윗꼬리만이 단다고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8,500원 구간에 계속 못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조만간 한번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린케미칼은 제가 볼 때 한 13,000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대신 삐죽삐죽 할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긴 할 텐데 13,000원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뭐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CJ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지금 35만원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그 소배 고메죠. 고메 소바바 치킨, 말이 꼬였네요. 고메 소바바 치킨 양념이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30억 매출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소바바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무슨 고메 뭐 탕수육도 있고 뭐 요 시리즈가 좀 맛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 사다 먹어봤는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은데 그래도 집에서 먹기에 나쁘지 않았다.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뭐 간편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CJ 제일제당 뭐 잘 이제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박셀바이오가 드디어 뭐 25,000원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20,000원 아래는 계속 모아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25,000원까지도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간세포암 치료제,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토카인 기반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 이쪽으로 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렸고, 간세포암 치료제가 임상 2회 이상 진행 중이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16명 상대로 해서 완전 간해가 3건이나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부분 간해가 8건. 어느 정도 좀 유의미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뭐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대신 이제 임상 3상 가서 보편성을 좀 이제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 기대감 모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한독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사, 이제 미국의 바이오벤처죠. 레졸루트의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가 임상 이상 뭐 효능이 입증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앱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어피바디 지퍼 스위치 물질에 대한 미국 특허 취득 소식이 나왔죠. 제2의 뭐 HLB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요 종목이 한번 이렇게 HLB 이슈 이후로 올라왔다가 휴식 충분히 취하고 다시 한번 16,000원 회복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평가 쪽으로 해서 혹은 성장주인데 좀 쉬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끝날 때쯤에 한두 섹터씩 말씀을 드리는데, 로봇 관련주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뜸한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모아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계속 모으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해요. 더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여기서 이제 눌림 나올 때는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우리 뭐 다 아는 기업들 있죠. 이런 종목들 이제 슬슬 뜸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한 번만 터지면 움직일 수 있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 반년 넘게 지금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거지. 이것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 보일 수 있고, T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 로보로보 이런 뭐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많이 보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맥 같은 경우도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뭐 루닛이나 뷰노, 뭐 JLK, 딥노이드 이쪽은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액면 분할이든 해가지고 무상증자든 해서 내려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은 이제 물량 소화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뜸들이면서 눈치 보고 있는 게, 내일 HLB 바이오 포럼이 있습니다. 자, 항소제약 관계자들이 방한한다고 했는데 니들 뭐가 문제인지 우리한테 좀 들고 와서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 내일 혹은 내일 이후에는 항소제약이랑 뭐 얘기한 다음에 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우리 모두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요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